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그 출석 부를게요. 지금 뭐 출석은 체크가 되는데 마이크 좀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발표해야 되니까. 김병국, 네, 나혜선, 네, 송영찬, 영찬이 마이크 좀 확인해 보세요. 이준기, 네, 곽세희, 네, 민규현, 네. 변은서, 은서 지금 노트북 렉이 걸려서 오케이. 한가은, 네, 한수정, 네, 이송현.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 된 것 같고. 또 지난주에 내가 과제를 안 내줬었죠. 발표가 뜬금없이 웬 발표냐 할 텐데.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장면 분석하는 거. 그래서, 지금 2명은 그 연기를 해야 되고, 1명이 연출의 역할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연출이 비트가 나뉘는 부분, 변화가 있는 부분, 이렇게 하면서 장면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전달했던 내용 복습을 한번 하자면, 연출이 지금 리딩 리허설이에요. 지금 장면을 창작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 위주로 분석을 하는데, 일반적인 분석과 다른 점은 항상 이것이 무대 위에서 형상화되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해야 된다는 말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러한 변화의 포인트들이 무대 위에서 형상화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극적인 변화들이, 크고 작은 극적인 변화들이 필요한데, 대본에 그게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에선 이런 것이 변한다,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설명이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연극 연출의 그 가장 핵심적인 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출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그 변화의 포인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희곡을 오랫동안 읽고 그것을 준비를 많이 해가면은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초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초독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해내거나 바로바로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연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몇 가지 놓치고 지나가는 거 혹은 더 보완할 거 이런 것들을 옆에서 참견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경이 허락하거나 뭐 큰 거부감이 없다면 발표하는 사람들은 좀 카메라를 켜서 얼굴을 좀 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고 옵션이에요. 자, 오늘 초독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대본을 다 읽어오라 그러면 좋겠지만 오늘은 연습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인형의 집의 한 부분을 발췌를 했어요. 인형의 집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노라가 드디어 이제 헬머한테 나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그 장면이에요.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은 이미 어느 정도 노라가 그 결심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헬머를 만나기 전까지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헬머에게 다시 나타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심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죠. 물론 이 대사를 읽는 연기자로 발론티어 한 사람들이 뭐 완벽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연기자들 스스로도 읽으면서 잘 아는 작품이니까 읽으면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라는 우리 혜선이가 한번 읽어주시고.
헬머는 준기가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초반은 그렇게 많은 부분 시키진 않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 번씩 해봐야 돼서 연출은 우리 저기 병국이가 먼저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화면 공유를 했어요. 자, 발표자들 출동하세요. 네. 혜선이가 노라, 준기가 헬머를 읽어주시고 병국이가 연출을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병국이가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뭐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연습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토르볼트. 이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야?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오늘 밤에 저는 자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노라.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여기 앉으세요, 토르볼트. 우리 사이엔 할 이야기가 많아요. 노라. 웬일이야? 그 싸늘하고 딱딱한 표정은. 앉으세요. 잠시 시간이 잠시 스톱. 예, 우리 김병국 연출 네. 이렇게 그냥 쭉 읽도록 놔둘 거예요. 아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예, 너무나 느닷없이 시작해갖고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샘플로 내가 몇 가지 얘기해 준다면 노라가 평상복 입고 나고 사실은 그 전에 헬머가 옷을 갈아입었네 뭐 이런 뭐 대사가 있어요. 첫 대사는 좀 무시를 하고 이거는 사실 리액션이니까 이제 갈아입었어요 하면 헬머가 그런데 웬일이야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라고 물어보는 그것에 어느 정도의 의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줘야 돼요. 정말로 느닷없는 변화였는지 아니면 토르발트가 어느 정도 뭔가 낌새를 차리고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지 뭐 이것도 세팅을 해야죠. 그리고 노라가 그렇게 물어보고 오늘 밤에 저는 자지 않겠어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훅 나오진 않겠죠.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어조로 어느 만큼의 결심이 선 상태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출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헬머가 그렇지만 우리 노라 하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려고 이게 무슨 의도로 이거를 반박을 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김병국 연출 같으면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헬머가? 제가 인형의 집을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지금 보고 있는 부분으로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보세요. 네. 헬머는 이제 그런데 웬일이야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노라가 평소에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지 않아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노라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뭐 네. 늦은 시간에 평상복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노라뿐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일이죠. 네. 네. 그러면은 헬머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생각을 해봤을 때 노라가 어떤 결심을 하고 뭐 노라의 변한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헬머가 노라의 변화를 감지하고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은 알고 전혀 눈치를 채고 못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배우들한테 좀 그 뭐라 그럴까 지시를 해야 돼요. 그 분석에 대한 걸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인형의 집 내용 몰라요? 다 알고 있죠? 근데 뭐 자세한 스토리를 모르더라도 이거는 그냥 단독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너무나 그 좀 유명한 장면인데다가 유명해서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 노라가 이제 나는 집에서 나갈 거예요. 이 얘기를 선언하는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자, 이것만 생각해서 이 시대 당시에 여자가 집을 떠난다, 남편을 떠난다. 이거는 거의 뭐 상상을 못할 정도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헬머가 노라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아내로서의 그 상이 거의 뭐 인형이잖아요. 그 뭐 맨날 우리 귀여운 종달새, 당신은 내가 나를 따라야 돼요. 뭐 당신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가부장적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죠. 그것 때문에 뭐 여자가 이거 초연할 때 노라가 집을 나가고 하는 그 장면이 문제가 돼갖고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관객들이 다 막 비난을 하고 그래서 한동안 공연을 못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그 뭐지 그 반응을 얻기 시작하고 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병국이가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리딩 연습을 진행한다 생각하고 이것도 다 하나의 그 훈련이니까 네. 배우들한테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그 행동 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그리고 노라는 어떤 그 평소에 이제 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예전과 다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본인 스스로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긴장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연두해 주시고 이거 리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행동 지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라, 평상복을 입고 나타난다. 네, 토르발트. 이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야?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오늘 밤에 전 자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노라,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여기 앉으세요, 토르발트. 우리들 사이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잠시만요. 음. 그 제가 듣기에는 지금 헬머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노라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지, 얘가 떠나겠구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근데 초반에는 헬머가 의구심을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노라에 대한 별 모르는 거가 좀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라가 평상복을 입은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첫 대사만큼은 그렇게 한번 다시 노라가 오늘 밤에 저는 자지 않겠어요. 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노라도 오늘 밤엔 저는 자지 않겠어요. 라는 대사를 어떤
극한 선언, 아주 큰 결심을 하고 한 변화의 말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라, 평상복을 입고 나타난다. 네, 토르벨트. 이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야? 지금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데. 오늘 밤엔 저는 자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노라,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여기 앉으세요, 토르벨트. 우리들 사이엔 할 이야기가 많아요. 노라, 웬일이야? 그 싸늘하고 딱딱한 표정은. 앉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잠깐 끊고 갈게요. 이 장면만큼은 노라가 좀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때문에 이제 헬머가 일단 처음에 이제 오늘 밤엔 저는 자지 않겠어요까지는 아까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헬머가 노라 웬일이야? 그 싸늘하고 딱딱한 표정은 에서 의아함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기서 인지를 하고 뭔가 다른데 하고 그 인지함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노라는 되게 어떤 헬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주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먼저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앉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당신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으니까요. 처음부터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제가 행동 지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배우님들? 네, 네, 노라, 평상복을 입고 나타난다. 네, 토르벨트. 이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야?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오늘 밤엔 저는 자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노라, 그렇게 자기 늦지는 네, 않아요. 노라, 자기 시계를 본다.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여기 앉으세요, 토르벨트. 우리들 사이엔 할 이야기가 많아요. 탁자 한 면에 앉는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어렵죠? 응? 네. 이게 막상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리허설을 주도하는 것,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배우들한테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이게 적절한지도 모르겠고 물론 우리는 뭐 지금 뭐 중계하고 혜선이가 뭐 이거를 계속 준비해왔던 배우가 아니라 얘네들도 다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연기적인 면을 지적할 수야 없죠 지금은.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막 변하는 모습을 딱 보고 지켜보고 하면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할 그 얘기들이 좀 생기긴 하겠지만 그 점은 조금 없는 거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혜선이하고 그 준기가 병국이 그 또 노트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바꿔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심리적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좀 내가 볼 때는 병국이가 이거를 뭐 오랜만에 그리고 느닷없이 갑자기 거의 초독으로 읽는 사이에도 병국이 눈에도 이거 분명히 뭔가 변화의 포인트들이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우들을 잠깐 스톱을 시키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요게 두 번째 세션이에요. 잘 들으세요. 연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연출 2에서는 어느 것까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냐면 그 리허설을 진행하는 스킬들
그다음에 배우들한테 노트를 주는 방법들,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틈틈이 내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안 그렇고 이제 내가 샘플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 이론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가 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뭔가 전수를 한다 그럴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좀 시켜보는 건데, 첫 번째로 병국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헬머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설명들은 이미 배우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같이 분석을 하니까 여기에 어떤 심정이고 어떤 변화가 있고는 다 머릿속으로 알아. 그리고 다 써놨어. 그런데 막상 읽을 때 어떤 식의 표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려요. 그러면 어떤 연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여기선 톤을 좀 높이고 여기선 톤을 좀 낮추고 끝부분에 조금 뭐 이렇게 인토네이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악센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연출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뒷부분에 가서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한두 개씩 이제 찝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리딩 세션이니까 초반에는 배우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잘 들으세요. 연출들이 리딩이건 아니면 나중에 장면 만들기건 이제 특히 리딩 때 이제 요거를 잘 잡아놔야 되는데 배우들한테 연기적 지도나 아니면 어떤 코멘트를 할 때는 첫 번째 항상 배우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전달한다. 계기를 쥐어준다. 아니면 동기를 설명해 준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기 자체, 표현 자체에 대한 그 코멘트보다는 그 최종적인 표현이 내가 생각한 그 표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머가 사실은 이 장면에서 노라가 변심한 것을 내가 볼 때는 전혀 눈치를 채고 못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거야. 그 당혹감을 표현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병국이도 잘 설명을 했는데 그 뒷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한다라고 그 리드하는 그 부분이 좀 빠졌죠. 마찬가지로 노라 같은 경우도 이 장면에서 노라가 큰 결심을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노라가 이 장면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사실은 적절한 내용인데 자, 노라가 이 장면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또 연기자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장면을 리드한다는 것은 사실은 소리나 대사 말고 행동으로도 리드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연출적으로 그 방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연기를 이런 식으로 해라고 하는 거는 좀 그 연기자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는 것이고 뭐 침범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해버리면 연기자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해버려요. 특히 연습 초기에.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연출자의 스타일을 딱 알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연출자가 하라는 지시를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그 얘기를 하고 노라한테 이제 그 표현의 방식을 좀 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헬머가 당혹스러움을 좀 더 강조를 한다 그러면 노라는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단호하게, 조금 더 강하게 이 정도를 주면은 이제 뭐 어떤 뜻인지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틈틈이 연기자가 줌으로써 연기자의 연기를 유도해낸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자가 좋은 연출자는 연기자들한테 디테일한 연기를 직접 지시하기보다는 그러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 요거를 항상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얘기는 너무 장황한 설명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간결하게 지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황하게 분석적인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연기자가 또 그 분석에 대해서도 토론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리허설 기간이 계속 길어져요. 그런데 좀 더 훨씬 더 당혹스럽잖아. 당황스럽게 좀 해줄래? 그러면은 뭔가 딱 느낌이 오기 때문에 바로 연습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리딩 리허설을 진행을 하는 연출로서의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분석하고는 상관없는데 진행이 되는 것을 끊을 때 약간 좀 미안하잖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들도 약간 좀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그래갖고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끊고 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은 좀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세요. 네, 좋아요.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하나의 그 스킬입니다, 연출에. 그러니까 뭐든지 연습을 중단하고 배우한테 노트를 줄 때는 항상 처음에 뭔가 좀 의미가 이런 거를 내가 그래 갖고서 연출들의 노하우를 연출 수업에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이 수업을 들었던 연기자들이 리허설장에 가고 저거 저 방법을 쓰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까 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또 졸업하고 나서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항상 긍정 먼저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연습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병국이 뭐 연습 뭐 갑자기 시켰는데 뭐 그 정도면 잘 했습니다. 자, 요 뒤에 요 부분부터 다시 한번 할 텐데 그 첫 장면 요거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그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석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적인 요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 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라가 평상복을 입고 나타났어. 네, 토르발트 이제 갈아입었어요. 근데 헬머가 그런데 도대체 웬일이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이거 좀 더 그 당혹스럽지만 근데 나 같으면은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것을 쉽게 보여주는 또 그런 뭐 그 성격은 아니죠. 그리고 헬머와 노라와의 관계가 적어도 헬머의 생각으로는 노라가 하위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워가 그렇기 때문에 헬머가 약간 꾸짖는 듯한 뉘앙스로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아니 밤도 늦었는데 왜 도대체 평상복을 느닷없이 갈아입고 오는 거야? 사람 당황스럽게 시리.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노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붙여서 오늘 밤에 전 자지 않겠어요 라고 단호하게 딱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치자.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헬머가 아니 그렇지만 저기 우리 노라 당신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죠. 그 전에 막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사실은 그렇지만 하고 우리 노라하고 분명히 심리적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라가 그 얘기를 끊어버리고 시계를 보면서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라고 거역을 하죠. 반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반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앉으세요 토르발트 라고 지시를 해요. 명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바라본 그 얘기를 들은 이 헬머가 아까보다는 한 6배쯤 더 당혹스럽죠.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왜 이래? 이게 뭐야? 그럼 여기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굼뜨게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가서 행동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라가 톤이 바뀌어요. 안 앉고 갑자기 막 이러니까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웃고 꾸짖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를 사전에 우리들 사이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탁자에 먼저 앉아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그러면 이제 헬머가 이쯤 되면 노라가 뭔가 이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감지를 하고 아까 막 꾸짖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어요. 약간 걱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라를 달래기 위한 심정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요 앉으세요. 토르발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시간적인 그 포즈가 있죠. 행동으로 메꿔지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탁자 한 편에 앉고서 그 다음에 헬머가 다가가서 얘기하는 그것도 시간적 여유가 또 생겨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두 개의 그 뭐지? 옵션이 있었죠. 여기 오늘 밤엔 저는 자지 않겠어요를 기다렸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칠 것인가라는 옵션에서 뒤에 그렇게 또 포즈들이 막 생기니까 여기서도 포즈가 생기면은 좀 너무 반복적이 되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데라고 꾸짖는 투로 얘기를 하면 바로 붙어갖고서 여기 포즈 두지 말고 오늘 밤에 저는 자지 않겠어요 하고서 오히려 여기서
싸늘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를 시간적인 요소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항상 아까 내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 연출은 그 무대 위에서의 그 형상화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분석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것이 없이 그냥 이 대본만 보거나 활자만 보고서는 이런 것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수고했고 병국이가 잘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조금씩 더 덧붙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해줄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병국이가 헬머를 읽고 우리 그 세이가 노라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준기가 요거 딱 2줄만 해봐. 2줄만. 요거 앉았어. 이제 탁자에 앉고 헬머하고 노라의 요 2줄만 분석해 보세요. 준기. 네. 배우들한테 어떻게 일단 읽으라고 간단하게.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일단 배우분들이 느끼는 뭔가 그냥 자유로운 느낌으로 뭔가 그 2줄은 일단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노라, 웬일이야? 그 싸늘하고 딱딱한 표정은? 앉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당신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으니까요. 네. 그 위에 내용을 보면 이제 노라가 그렇게 늦진 않아요. 여기 앉으세요. 도르발트. 우리들 사이엔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하고 좀 앞에 부분과는 뒤에 부분이 저는 확실하게 좀 분위기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헬머가 처음에 딱 그 노라가 탁자의 한편에 앉는 걸 딱 보고 뭔가 이 상황이 뭔가 좀 다른데? 라고 좀 의아하면서 그 전에는 좀 무겁고 약간 무겁고 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약간 뭔가 새로운 걸 본 듯이 좀 더 가볍게 얘기를 하면 그 전 부분이랑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부분이랑 대비가 좀 더 생길 것 같고 노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노라가 봤을 때도 헬머가 얘가 당황을 하는데?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라, 웬일이야? 그 싸늘하고 딱딱한 표정은? 앉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당신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으니까요. 네, 아까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더 바뀐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바꾸자면, 헬머가 그 싸늘하고 딱딱한 표정은? 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노라가 지금은 약간 표정은 다음에 뭐 뒤에 물음표도 있고 그 내용도 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노라가 좀 더 빠르게 약간 그 싸늘하고 딱딱한 표정은 다음에는 좀 더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 이 상황에서 좀 노라가 좀 더 주도적이고 그리고 얘가 좀 더 하는 말이 더 많겠구나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싸늘하고 딱딱한 표정은 다음에 좀 더 시간을 좀 더 템포를 당겨서 한번 읽어볼게요.
노라, 웬일이야? 그 싸늘하고 딱딱한 표정은? 앉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당신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으니까요.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 준기가 이렇게 그 노트를 주는 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머릿속에 이 장면이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시간적인 그것까지도 그 머릿속에서 형상화를 시켜서 그 그림을 보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좀 뭔가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그거 잘했고, 그 다음에 이 선택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당겨서 바로 붙여서 좀 빠른 템포로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흐름도 이게 이제 캐치를 해낸 거거든요, 연출이. 왜냐하면 그 전에 이 큰 변화를 맞닥뜨리고 나서 헬머든 노라든 굉장히 좀 진중하고 중간중간에 포즈도 많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까지 이제 앉아갖고도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는 여기서까지도 계속 위에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지루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빠른 템포를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려고 이제 빠른 템포를 요구를 한 거죠. 이것도 흐름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읽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주 상당히 잘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그 연출의 진행의 팁을 보자면 연출들이 될 수 있으면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감 없는 표현들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출은.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오히려 더 믿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출이 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잘 해놓고도 너무 자신감 없이 그 어미를 처리를 하니까 맞나? 틀리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뒤에는 템포를 조금 당겨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연출은 연습실에서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잘 했고요. 우리 잠시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감을 잡았죠.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몸풀기 연습이고 다음은 실제로 여러분들 분석을 해온 거를 가지고서 해야 되니까 오늘 좀 많이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자, 지금 한 5분간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지금 38분이니까 7분 쉽시다. 4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45분. 네.